오늘 발표 주제는 Introduction to Ease-Based System with Deep Learning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연구 주제는 뇌파를 이용한 생체 인식, 생체 인증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그쪽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논문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뇌파를 이용한 시스템이 이런 게 있고 최근 나온 논문들은 딥러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했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연구 주제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건 우리 전성찬 교수님 연구실에 또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 맡기면 우리 이성 박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를 믿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배경 설명으로 뇌전도 신호가 뭔지 그리고 이 신호를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4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1, 2, 3, 4번 Resting State EEG, Mental Task Imagery, SSEP 그리고 ERP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패러다임을 이용한 7편의 논문들을 앞에 보이듯이 1-1번부터 3-3번까지, 4-3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내용도 워낙 제각각이고 패러다임도 제각각이라서 제 생각에는 논문 한 편씩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편씩 논문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뇌전도 신호 기반 시스템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게 제 목표인데 뇌와 관련된 성락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뇌전도 신호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하구나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목표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뇌파 신호 처리 접근법 중에서 최근에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어떤 접근 방법을 썼는지를 적용했는지를 정리하고 이 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논문들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뽑은 건데 그의 다양한 주제나 어떤 다양한 기법 그리고 적절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도 EEG라는 말은 정의되기를 뇌신경 사이의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 그리고 두피에서 측정한 뇌 정기적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한스버거라는 교수님께서 1929년에 처음으로 EEG를 측정하였다. 이게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BC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BCI는 사람과 컴퓨터의 의사소통 수단 혹은 뇌의 활동을 반영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주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뇌파도 결국 신호라서 이 신호 1차원 신호에 대해서 3가지 우리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공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이 주어진 이후에 뇌 신호의 변화 혹은 어떤 작업을 하는 동안에 뇌 신호의 어떤 시간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고 주파수적으로는 신경과학자들이 그동안 많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 여러가지 대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많이 해왔고요. 공간적으로는 뇌 신호가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 시스템, International 1020 시스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전극을 붙이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EEG 측정 시스템인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64채널, 32채널, 128채널,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는 게 EEG 신호 한 채널을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전극에서부터 나오는 신호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4채널이란 말은 64개의 전극으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과정, 혹은 32채널은 32개의 전극으로 측정하는 과정. 옆에 보이는 마인드웨이브 같은 경우는 단일 채널, 이마에 하나 붙여놓고 한 채널만 가지고도 측정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파 시스템 개요는 일반적인 그냥 시스템의 개요와 같습니다. 사람의 뇌로부터 뇌파 시그널을 애퀴지션을 하면은 컴퓨터는 열심히 그 받아들인 신호를 가지고 신호 처리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말을 하는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든지 패턴 리코그니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등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어서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혹은 의료계의 진단 관련된 부분 혹은
재활의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연구하고 있던 그 인증 과정, 오센티케이션 관련된 부분까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그럼 어떤 뇌파를 뽑는 것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에 달라질 텐데 여기서 대표적인 뇌전도 신호 종류로 1, 2, 3, 4번 Resting EEG부터 ERP까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esting State EEG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의 뇌전도 신호로 보통 눈 뜬 상태에서의 신호 EO 혹은 Eye Closed 눈을 감은 상태의 EC 상태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Seizure Detection 그리고 두 번째는 Gender Prediction에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Seizure Detection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2017년도에 억셉이 되고 현재 인프레스 상태인 논문입니다. 용어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 단어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Seizure는 발작 그리고 뭐 대뇌 신경세포 뭐 이런 어떤 임상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필lep시는 간질이라는 어떤 질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부터 모티베이션 그리고 objective 이 논문의 어떤 목표를 보면 EEG라는 신호 자체는 뇌의 정기적 활동 정보를 갖고 있어서 간질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진단 방식은 그런데 다소 공학자 입장에서는 무식하게도 이렇게 찍히는 EEG 신호로부터 Direct Visual Inspection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EEG 신호를 눈으로 검사해서 이런 게 노멀 신호구나, 이런 게 프리익탈 신호구나, 이런 게 시저 신호로구나 라는 걸 감별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타임 컨슈밍한 일이고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진단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오류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말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CNN을 적용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노말 그리고 프레익탈 여기 말씀드린 프레익탈은 발작 전의 상태 그리고 시저 이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까지 이 세 가지 상태를 검출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다가 이곳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태 노멀, 프레익탈 그리고 시저 상태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갖고 있고 각각의 스테이트별로 100개의 뇌파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EEG 세그먼트 이 하나의 세그먼트 한번 보자면 요게 이제 한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뇌파 신호는 싱글 채널로 측정을 했고요. 23.6초 그래서 이 샘플의 길이는 4097개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각 클래스별로 100개씩 있으니까 300개의 세그먼트가 있는 건데 이 300개 세그먼트는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지난주에 형욱이 형이 발표해 주셨던 민 제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로 맞춰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키텍처로는 사실 다른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이 얘네들이 제안하는 이 13계층의 CNN 구조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컨볼루션과 플링의 어떤 반복되는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털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 연구팀은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3개의 스테이트에 100개씩 있으니까 총 300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것을 10개 그룹을 나누어서 9개 그룹은 트레이닝하고 나머지 한 그룹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해서 정확도를 측정하였고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90% 그러니까 9개 그룹에서도 트레이닝 할 때 70%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30%는 밸리데이션 과정으로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도록 하였다라는 게 이들의 방법이었고 결과를 보자면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을 하기에도 그들의 결론에서 말을 하기를 기존 연구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진 않는다라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노벨티는 EEG 기반의 시저 디텍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딥러닝을 적용을 했다 우리는.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더 많이 주어지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들이 테스트한 환경은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신호를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 방법이 되게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게 첫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도에 억셉이 됐고요. 지금 인프레스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뒷면 시저 디텍션에는요. 네,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에는 제가 알기로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네, 네. 상당히 놀라신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또 질문 생기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새로운 주제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논문인데 젠더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번에 게재가 된 논문인데 모티베이션 부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외모로부터 성별을 많이 유출을 한다.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이 밝히기를 남자와 여자의 뇌는 구조적이나 뭐 기능적으로도 많이 구별되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고 나아가서 어떤 신경 정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반응까지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자체에 어떤 섹스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정보를 과연 어떻게 찾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딥러닝을 가지고 보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페이퍼고요. 사실은 결과를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는 논문인데 그냥 주제 자체가 참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6개의 연구실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다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308명의 데이터셋, 이 중에 남자는 47%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눈을 감은 상태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이고 각각의 EEG 세그멘트를 보자면은 뇌파 측정은 총 24개 채널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 세그먼트당 2초씩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초씩 자른 샘플링 레이트는 128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 EEG 세그먼트는 24채널 by 256개의 타임 샘플을 지니고 있고요. 이 1308명 서브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피험자당 40개의 EEG 세그멘트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링은 0.5에서 25Hz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축으로 2초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24채널의 데이터를 그냥 바로 6레이어 CNN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보면 되게 간단한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다 써봤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본인들이 제시한 요 구조가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과 풀링 그리고 드랍아웃은 약 25% 정도로 주었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익스페리먼털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1308명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수가 충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1000명 피험자 랜덤하게 뽑아서 한 사람당 40개의 뇌파 조각이 있으니까 총 4만 개의 EEG 세그먼트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308명의 피험자 데이터 12,320개의 뇌파 조각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 피험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동안에 학습 과정 동안 총 150런을 반복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런은 이제 모든 4만 개의 데이터가 한 번 다 들어가서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포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런 동안 학습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70을 사용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accuracy는 81%의 정확도로 올바르게 성별을 분류할 수 있었다, 추정을 할 수 있었다였고, 이 P값을 보면 나름의 어떤 통계 처리도 진행을 해서 P값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바꿔봤는데 레이어를 더 적게 했거나 늘려봤거나 혹은 필터 사이즈를 더 적게 했거나 늘렸거나 혹은 좌뇌만 따로 해보거나 우뇌만 따로 해보거나 다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의 본래 목적은 그렇다면 EEG에 관련 이 성별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까를 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딥 드림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특징이 있는지를 추출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딥드림이라는 알고리즘을 써본 결과 이제 보면 이게 필터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레이어인데 이게 뇌파 신호를 확인해 봤더니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더니 이제 12에서 25Hz 부분에서 좀 독특한 특징이 관측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결과였고, 그럼 역으로 돌아가서 CNN을 쓰지 않고 그러면 그냥 뇌파를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그냥 베타파의 파워랑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한 70% 정도로 어큐러시로 이제 관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성별에 특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네. 최적인 행위랄 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논문은 실험적인 웃겼거든요. 이래서 이 논문지를 욕할 수는 없지만. 아니면 실제로는 성기를 봐야 네, 그죠. 확실하게 알수 네. 있는 성기를 않고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냥 재밌게 봤던 포인트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과연 어디다 써먹을까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을 연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남녀가 다르면 이제 뇌파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일반화시키면은 사람마다도 뇌파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뇌파가 다르게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피처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하다못해 남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응용할 때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 들었던 생각은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하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파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남자면 자연스럽게 남자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여자면 자연스럽게 여자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물론 되게 반발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이터셋이 아이클로우드 ST인지 갖고 뜰 때 반응을 가지고 남녀를 아니요, 눈 감은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 상태로 네네네. 근데 이제 네. 남녀에서 나오는 그럼 사실 제가 전 발표 전에 102분이라고 써놨는데, 그럼 120초 동안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와중에도 분명히 뭐 입을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뇌파의 노이즈가 낄 텐데, 그걸 다 제외하고 40개의 세그멘트 2초짜리, 그러니까 80초만 가져다가 썼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운스가 성별로 확실하게 했었어요. 네. 전에 그 말씀해주셨던 거 발작 전의 상태, 정상 발작 상태 네. 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의 그 브라운스는 어떻게 보통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데이터셋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보통 퍼블릭 데이터셋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시저라든지 혹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거는 의대 쪽에서 먼저 한번 측정을 하고 내보낸 데이터셋이라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의사들의 진단 결과를 잡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신호는 시저다, 이 신호는 프리익탈이다, 이 신호는 노말이다 라고 정해놓은 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셋을 제공해 놓으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은 이게 의사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의사분들이 만약에 진료를 잘못해 놓은 데이터셋을 퍼블릭으로 올려놓으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피똥을 싸죠, 말 그대로. 12페이지는 시그널 2초 이미지 27초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컨볼루션으로는 필터가 사이즈가 3x 3이든 넘버 필터 중에서 100개 3x 3 곱하기 100이면 필터인 것 같은데 이게 능력이 어떻게
형태가 되어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RGB 3채널에다가 3x 3이랑 100개 필터를 콤보레이션 하는 형태인데 네. 쟤는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은 1D 네. 영상을 2D라고 했었을 때 그런 형태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인풋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영상처럼 이 친구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흑백 이미지처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디멘전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24채널짜리 뇌파 신호가 있으면은 뭔가 이런 신호가 있고 이런 신호가 있고 이게 24개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지금 2초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가 128Hz였기 때문에 요 가로 디멘전이 이제 256이 돼요. 네네. 그래서 24x 256 요게 마치 하나의 이미지처럼 요게 하나 들어가면은 여기다 이제 3x3 컨볼루션을 한 거예요. 값은 이제 여기 찍혀있는 수치값 밸류가 이렇게 쭉 그쵸. 네. 그거를 저희 24x 256으로 붙여가지고 네. 매트릭스 같은 형태가 네네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른 CNN 구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쪽 연구팀에서는 컨볼루션을 할 때 3x3을 썼거든요. 이 말은 이제 채널 위에서부터 3개, 그리고 시간축으로도 3개라는 걸 이제 동시에 어떤 슬라이딩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건 조금 문제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개 얼굴이나 고양이 얼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고유한 값인데, 뇌파 신호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은 이 채널이라는 게 결국 말씀드리면은 전극을 그냥 놓은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에 있는 어떤 로우를 뭐 순서를 조금 중간만 뒤바꿔주면은 결과가 좀 충분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연구팀에서 한 3x3은 해석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필터가 3x 3이라는 말은 중간을 지정으로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저 24는 이제 이 배열의 순서가 어떤 특정한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쭈두룩 놓은 걸 하면은 네네. 그렇게 주변 영역을 커버하는 저런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순서 안 맞고 저렇게만 잘 논다고 하면 어차피 학습을 해봤자 계속 저 상태만 바뀌지 않으면은 학습은 저렇게만 들어오면 잘 되어 있는데 모델이잖아요. 바꿔버리면 개판이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렇게만 어떤 나름의 저런 형태로 계속 안 된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렇게 레스팅 스테이트 2G는